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46번째 강의로서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논과 논 사이 그 좁은 논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길 한가운데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자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지나갔죠. 조금 가다가 또 한 사람이 길 가장자리에서 엉덩이를 논으로 향하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공자께서 이번에는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쩔 줄 모르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제자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길 한가운데서 볼일 보는 사람이 더 잘못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꾸중을 하지 않고 길 가장자리에서 볼일을 본 사람에게만 꾸중을 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길 한가운데서 볼일을 본 사람은 개념이나 지각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를 못해 시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말해봐야 말을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길 가장자리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은 개념이나 지각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시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말해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호통을 쳤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도자가 되려면은 사람을 딱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말 한마디면은 뭔가 시정하고 새롭게 변화를 가지고 올 사람인가, 그러지 않을 사람인가부터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딱 봐서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개념이나 지각이나 생각이 없다고 눈에 보이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외교 활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국가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외교 활동을 했느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공경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고 어떻게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때와 지금 한번 비교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과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으로서 상대방을 대해야 상대방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섭을 이끌어 가지 않느냐. 그분들의 외교 능력을 깨우쳐 보자는 차원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 외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나 지금이나 외교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단순히 내용이 다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춘추 시대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과 외교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200여 개의 세계 국가 중에서 대부분이 경제 문제로 외교 교섭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다. 경제 문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외교 교섭이 경제 외교로 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은 춘추 시대 때의 외교는 어떻게 했을까?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춘추시대 말기의 제나라 재상이었던 안녕의 탁월한 외교력입니다. 제나라는 원래 강대국이라 국토가 넓었지만 안녕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세력 분쟁이 일어나 국력이 쇠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사회가 네 편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나라 안이 혼란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를 볼 때에 좋게 보지 않는다 하는 거죠. 후진국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외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교섭을 통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나라는 알고 이러한 시대에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활약한 인물이 안녕 재상이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불안해 있던 백성들이 안녕이 재상으로 딱 임명되자 그 안녕을 믿고 정말로 백성들을 불안을 해소해 준 사람이 안녕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안녕이 사신으로 당시 강대국이었던 초나라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초나라 왕은 안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선을 제압하고자 신하들과 대책을 모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초나라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녕은 언변에 뛰어난 인물이라고 들었소. 한번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많은 안을 내놨죠. 그래서 종합해서 딱 모의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도둑질한 주나라 사납으로 만들어서 안녕을 좀 공경에 빠뜨려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하께서는 그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은 병사에게는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때에 폐하께서는 안녕에게 어떤 조건을 주시면은 안녕은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모의를 마치고 드디어 안녕이 도착하자 초나라 왕은 술자리를 마련하고 환영 행사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병사가 한 사나이를 끌고 정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봐라,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병사가 내 폐하 제나라 사람이온데 도둑질을 했사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초나라 왕은 안녕을 돌아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제나라 사람은 도백이 있나보 하고 이야기를 했죠. 만일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항이 되었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어떻게 모면해 나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하는 초나라 왕에게 안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귤나무는 해수 이남에서 자라면 귤나무지만 해수 이북에서 자라면 탱자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비슷한데 맛은 전혀 다릅니다. 이는 남쪽과 북쪽의 토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사나이도 마찬가지로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한 것을 보니 초나라의 풍토가 도둑질을 부추기나 봅니다 하고 한방 멋지게 반격하는 말을 했죠. 초나라 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가고 난 다음에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안녕은 과연 듣던 대로 훌륭한 인물이요. 혼쭐을 내려다 오히려 내가 한 방 먹었으니 말이요 하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대화의 기교도 가지고 있는 분이 애교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애교관은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은 키가 작고 외모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안녕이 다시 한번 초나라의 사신으로 방문했을 때 일화이죠. 초나라 왕이 이번에는 외모로 안녕을 골려줄 생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제 나라에는 인물이 그리 없단 말이오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안녕은 태연하고 안정되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 제 나라에는 멋진 사람들이 많아 넘쳐날 지경인데 사람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되물었더니 초나라 왕이 아니 그렇다면 어찌 그대와 같은 인물을 사신으로 또 보냈단 말이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내라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녕은 이렇게 또 한 방 먹이는 말을 했습니다. 폐하, 송구하오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신을 파견할 때 현명한 나라에는 현명한 사람을 보내고 우매한 나라에는 우매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인물이 출중하지 못하여 이것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하고 한 방 먹였죠. 바로 제 나라에는 훌륭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왔다 하고 제 나라를 오히려 얕잡아 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합적인 상대를 차분하게 굴복시킨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외교관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외교관을 두어야 하고 훌륭한 외교 교섭력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기업이든 국가든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외교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나라와 좋은 협력을 가져서 우방국이 많아야 하고, 다시 말해서 친구가 많아야 우리가 부탁할 때 그 부탁을 좀 다 잘 들어줄 수 있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으로 여러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나라를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나라에 가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애교 교섭을 달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애교가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념과 지각과 생각을 가지고 애교 교섭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냐, 상대방이 그런 능력을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에 우리나라 애교관이 저 사람은 개념도 없고 지각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판단한다면은 얼마나 창피스럽고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가서 과연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교섭력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애교가는, 또 정치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는, 정치인은, 고위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는 많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애교 교섭을 할 때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애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그 사항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교 교섭력이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비자의 명언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을 엄밀히 해야 성공하며 말로 누설하면 실패한다. 훌륭한 거짓도 진실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일은 엄밀히 해야 성공하며 말로 누설하면 실패한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버리면은 나의 전략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또 어떤 공경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단순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은 신뢰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나를 얕잡아 보게 된다. 그렇다면은 국가나 국민에게 이익되는 어떤 애교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계획을 떨어뜨리게 되는 애교관으로 전략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비자의 명언을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은 엄밀히 해야 성공하며 말로 누설하면 실패한다. 훌륭한 거짓도 진실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